지금부터 2018학년 통계연수 밀링 기능사 캠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측캠 런처 켜신 다음에 새로운 밀링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화면이 나왔고요. 여기서 파일에서 열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모델링한 파일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파일 열기 에서 모델링 하신 파일을 선택을 하신 후에 열기로 불러와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환경은 밀링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톡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동 스톡. 자동 스톡을 누르면 이제 소재를 생성한다는 의미고요. 여기서 재료 크기가 크지 않은 이상은 지금 모델링과 똑같다고 하면 그냥 다 옵셋은 0으로 두고 자동으로 70에 69에 21 인식한 수치로 확인하시고 맞으면 확인 아이콘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재가 생성이 되면서 이 왼쪽에 데이터 위치라는 설정이 한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 하단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Z 상단, 저희가 원하는 포인트가 Z는 맨 윗면이 되겠고 XY는 왼쪽 하단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원점을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점으로 눌러서 이 점 눌러서 이제 드릴점을 한번 찍겠습니다. 지금 모재랑 원점은 다 됐기 때문에 점으로 드릴 가공하는 위치랑 그 다음에 엔드밀이 포켓 진입하는 위치로 들어가게끔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 누르신 다음에 이 가운데 저처럼 이 원 중심에 가면 그 스냅이 생길 겁니다. 원 동그랗게 동심원처럼 원이 가운데 생기면 클릭하시고 엔터 치시면 점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디자인 모드, 점하고 원점하고 모재가 다 끝났으면 디자인 모드로가 완료된 겁니다. 혹시 이 창이 없으면 고급 기능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급 기능이 꺼져 있을 수도 있는데 항상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시면 가공 모드가 있을 겁니다. 이 가공 모드 눌러서 밀링 환학 센터를 공용하시고 포스트 이걸로 꼭 맞춰주시고요. 시퀀스 이름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면 뭐 쓰시려면 밀링에서 쓰셔도 되고요. 이걸 안 쓴다고 해서 데이터가 안 나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포스트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확인 누르면 창이 잠깐 바뀌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바뀌었죠. 여기서 바뀐 거 확인하시려면 가공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첫 번째 작업을 해야 될 게 페이스 가공입니다. 이 페이스 커터 작업하실 때 쓰시는 거죠. 이 페이스 가공 누르신 다음에 가공할 닫힌 윤곽선 선택이 나옵니다. 이 페이스는 면을 치는 거기 때문에 이 형상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그림처럼 이 모재선을 더블 클릭하면 네 군데가 다 선택이 될 겁니다. 이때 엔터로 선택된 거 확인하시고 엔터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절삭 방법 하향을 쓰겠습니다. 하향은 G41, 그 다음에 상향이 G4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하향은 지그 제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41 하향을 쓸 거고요. 각도는 180도로 쓰겠습니다. 이쪽에서 시작하는 게 0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90, 80, 270. 저희가 흔히 쓰는 게 이쪽이 0도겠네요. 이쪽이 180. 테이블 이동 방향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공구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180도 이쪽, 테이블이 이쪽 방향 가야 공구가 깎겠죠. 각도는 큰 중요치 않습니다. 90도 쓰셔도 되고요. Y축을 깎으시려면 90도, X축을 깎으시려면 0도나 180도를 쓰시면 되고요. 피치는 공구 겹침량입니다. 이 겹침량, 공구를 얼마큼 사용을 할 건지, 공구를 100%면 공구 100ml를 전체 사용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50% 줄이면 공구 직경의 50%, 100파이 기준으로 50ml 정도만 사용을 해서 50ml씩 겹친다는 거죠. 이거는 공구 피치입니다. 공구 직경에 대한 피치입니다. 진입 길이는 60을 쓸 거고요. 스톱 옵셋은 0.5로 쓰겠습니다. 진입 길이는 재료가 있으면 이쪽이 0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 커터가 만약에 10만 주게 되면 10이면은 요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그러면 공구 중심이 이쪽에 걸치게 됩니다. 그럼 이쪽 나머지는 다 가공이 되는 거죠. 파먹는 거 내려올 때. 그래서 항상 진입 길이는 공구 반경 이상만큼 주셔야 됩니다. 반경 이상 주셔야 얘가 이제 진입하려고 내려올 때 충돌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진입 반경은 내려올 때 아래로 진입하는, 바깥에서 진입하니까 필요가 없고요. 스톱 옵셋은 만약에 이 재료가 여기 있으면 공구가 여기서 끝날 거면 좀 더 가서 끝나는 겁니다. 끝이 여기가 아니고 만약에 2를 쓰면 끝이 여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더 가려고 하겠죠, 공구는. 그렇게 해서 재료가 클 때 쓰는 건데 재료가 왔다가 하면 조금만 쓰셔도 되고요. 공구 탭 가시면 공구는 이소속도는 100으로 하겠습니다. 100, 800, 그 다음에 공구번호 1에다가 직경이 100파이, 코너 반경은 안 씁니다. 이선속도 100, Z이선속도 100, 그 다음에 회전속도 800을 둘 거고, 공구는 첫 번째니까 1번, 페이스 커터는 100파이짜리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직경하고 각도가 들어가 버리면 공구 형상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거는 꼭 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깊이 가겠습니다. 깊이에 가시면 안전높이가 있는데 안전높이는 저는 10만 주겠습니다. 10하고 전혀 10. 이 안전높이는 예를 들어서 외곽 가공하고 떠서 포켓으로 가겠죠. 근데 이 떠서 가는 높이를 10mm 정도 전 준다고 생각하고요. 가공 시작 높이는 좌표가 기준으로 여기 원점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0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상단을. 만약에 가공 시작 높이가 이쪽이 만약에 5라고 하면 제가 시작 높이에 5를 썼어요. 그러면 5mm가 옵셋이 돼서 이쪽 5가 되겠죠. 그럼 절삭 깊이에 마이너스 5를 쓰면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5mm, 이 상태에서 5mm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5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 이제 0부터 이제 지정할 그 위치가 어디부터인지. 그래서 절삭
할 때 가공 시간표를 이제 0으로 놓으면은 평상시대로 이제 가공 깊이대로 가공하는 거고요. 가공 시간표를 만약에 플러스 쪽으로 뭐 건드리거나 마이너스 쪽으로 건드리게 되면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절삭 깊이 같은 경우는 3D라서 자동 인식되므로 얘도 당연히 0으로 놓고 작업하시면 되고요. 절임량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몇 미리 깎을지 최대 한 번에 깎는 양입니다. 한 번에 깎는 양. 저는 어차피 여기가 뭐 4고 여기가 5인데 이 둘 다 그냥 한 번에 깎아도 될 것 같아서 10을 준 겁니다. 최고 깊은 깊이 이상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얘가 5면 5보다 이상만 주시면 포켓이나 외곽은 한 번에 가공하는 겁니다. 네, 어차피 페이스라서 상관이 없죠. 확인 눌러주시면 페이스 가공이 끝났고요. 다음 이어서 홀 가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홀 가공은 페이스 가공 오른쪽 세 번째 보시면 위치를 해 있고요. 여기에서 홀 가공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 점 선택 나옵니다. 점 선택은 저희가 디자인 모드에서 드릴 가공하려고 점 찍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점을 선택하고 엔터를 치시면 홀 가공 창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안전 높이는 50만 주겠습니다. 50에 접근 높이는 10만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레벨, 이게 이제 페이스나 뭐 엔드밀 보시면 가공 시약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부터 얘는 조절을 할 거고, 얘는 R값입니다. R 10점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초기 점볶이나 R 점볶이 할 때 사이클에서 R값이 나옵니다. 그 사이클에 나오는 R값이 10입니다. 5를 쓰면 5가 되겠죠. 안전 높이는 얘는 이제 뭐 코드에서 G43 Z 50점 H02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길이 보정할 때 높이를 안전 높이로 합니다.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고요. 센터들을 가보겠습니다. 센터는 깊이 3mm 정도 파겠죠. 굳이 많이 팔 필요는 없습니다. 드릴 그 가공할 자리만 파주면 되기 때문에 3mm 정도 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송 속도는 80, 회전 속도 800, 공구 번호는 두 번째니까 2번이 될 거고요. 공구 직경은 작은 파이로 보통 하니까 3파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러면 피트 80에 S800에 D02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공구 센터 드릴 창이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 게 이 카운터 보어는 뭐 싱크랑 보어인데 구멍에 대한 못하기를 하는 건데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용 안 함으로 하고요. 황사에 넘어가서 팩드릴 하시고 깊이는 25 정도면 충분히 관통이 되겠네요. 25로 주고 절임량 3, 절임량 5로 주겠습니다. 5, 그 다음에 80에 800에 3번이고 종무 직경은 8이 되겠습니다. 드릴은 G81이 됩니다. 얘는 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칩 브레이크는 G73으로 출력이 되고 어떻게 되냐면 내려갔다가 그 자리에서 절임량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절임량 이런 형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팩드릴은 G83으로 출력이 됩니다. 얘는 높이가 정해져 있으면 내려갔다가 다시 끝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끝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 차이가 있겠죠. 얘는 고정되어 있고 얘는 현재 위치마다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공 속도는 당연히 뭐 똑같은 피드로 줬다고 하면 드릴이 최고 빠를 거고요. 공구 수명을 생각하시면 팩드릴이 훨씬 낫겠죠. 그 다음에 정삭은 탭 리오버를 안 하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그냥 확인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릴
부분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황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삭 가공. 황삭 가공에서 황삭 가공은 두 번째 있죠. 페이스 옆에 있습니다. 이제 실제 형상을 깎아야겠죠. 그래서 이 황삭 가공 누르고 가공할 형상을 선택이 나오니까 가공할 형상은 이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형상 선택, 엔터. 경계는 황삭은 무시한다고 했죠. 바로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상하향 가공에 50% 정도 공구의 반을 쓸 거고 여유랑 0점이 남길 겁니다. 정삭을 할 거기 때문에 정삭하려고 남기는 거고, 얘는 10파이니까 5mm 측면 절임량이 되는 거고요. X, Y 절임량, 얘는 지그재그, 그 다음에 얘는 정상 여유, 얘는 Z축은 정상에서는 형상만 돌기 때문에 이쪽은 안 돕니다. 그냥 형상만 지나가서 이걸 값을 뭐 공란을 냅두거나 다른 값을 주시게 되면 Z 같은 경우는 단차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가 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쪽 황삭이 돼 있겠죠. 그러면 요 부분하고는 단차가 되는 겁니다. 스톡 선택은 가운 경계는 자동으로 내가 경계를 잡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구택 가시면 입선속도 뭐 150, 100, 1000, 4, 10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XY 피드는 150, Z는 100, S1000, T0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 공구는 10파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이는 안전피 10 정도 주고 절임량도 똑같이 10을 주겠습니다. 전 한 번에 다 강화할 거기 위해서 10으로 주고요. 네, 확인 눌러주시면 나 황삭은 끝났는데 지금 보면은 너무 좀 가까이에서 시작을 하는 게 보이죠? 가까이에서 시작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일직선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일직선으로 안 내려오고 이렇게 대각선 사선으로 진입을 하죠. 이러면은 공구의 파손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정은 이 사황삭 가공 옆에 보시면 삼각형 있고요. 이 삼각형 누르면 4.4 황삭 가공이 있습니다. 4.4 황삭 가공을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여기서 접근 방법에 가서 드릴로 바꾸겠습니다. 드릴, 접근 방법에 드릴로 바꿔주시고요. 드릴을 바꾸게 되면은 이쪽이 활성화됩니다. 드릴 위치, 드릴을 어디 위치로 진입을 할 건지 묻는 거고요. 그럼 이 활성화된 거를 클릭해서 황삭의 시작점은 이 점이 되겠죠. 이 점을 클릭하고 엔터를 치면 V자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진입구간 절삭이송은 얘가 내려갈 때 보통 보면은 데이터가 Z5라고 하면은 G00 Z-4점 하고 G01 Z-5로 갑니다. 얘는 이제 다 장애물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4까지 내려가는 동안 G00이다 보니까 공구의 파손도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파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G01 Z-5가 낫겠죠. 처음부터. 그래서 이 체크를 하면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체크를 안 하면 두 번째처럼 이렇게 됩니다. 코드가. 그래서 얘는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 XY 회피거리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쪽이 너무 가깝습니다. 이거를 이쪽으로 좀 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10mm 정도 더 밖에서 진입을 해라. 확인하면 이쪽
지금 보면은 이쪽 좀 밖에서 진입을 한 거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정면도에 보면 가운데 점 위치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황삭이고요. 정삭도 하셔야죠. 정삭을 하실 때 정삭은 윤곽가공이라고 있습니다. 황삭가공 옆에 보시면 윤곽가공 있고요. 한번 황삭을 하고 정삭에서 돌린 다음에 치수가 안 나올 경우에 기계에서 경보정을 이용해서 치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윤곽가공 클릭하시고 윤곽 선택은 이 형상입니다. 형상 선택 엔터. 가공 경계가 되는 요소는 똑같습니다. 얘는 황삭은 있었는데 얘는 없기 때문에 이 경계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가공 경계를 더블 클릭해서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얀 가공 쓸 거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 G41 상향은 G42 얘는 지그재그. 그 다음에 공구경 보정에서는 중심선으로 하겠습니다. 중심선으로 작업할 거고요. 여유랑은 당연히 필요 없겠죠. 진입반경은 안 쓰고요. 공구 탭에서 얘는 똑같이 쓰겠습니다. 150, 100, 1000, 4번 18을 그대로 쓰면 되고요. 황삭했던 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택 가서 안전연필 10 절임량은 지우겠습니다. 절임량을 지우게 되면 한 번에 다 가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정삭이 나왔는데 얘가 보시면 지금 빨간색 보면은 끊겨 있습니다. 이쪽이 가공을 안 해요. 이 형상하고 경계랑 이 사이가 10mm가 안 돼서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옵션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옵션은 여기서 윤곽가공 옆에 삼각형 누르고 9.3 윤곽가공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제어 탭에서 공구 제어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외부로 바꾸면 중심이라 못 들어가는데 공구 외부가 여기까지 들어가면 상관이 없죠.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접촉을 하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 바꿔 주셔야만 얘가 이쪽에 가공 경로가 생깁니다. 확인 눌러 보시고 자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처럼 보시면 빨간색이 지금 다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외부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나옵니다. 시뮬레이션 보겠습니다. 시뮬레이터를 누르시면 시뮬레이터를 누르면 시뮬레이션 창이 나올 겁니다. 이 창에서 보시면 속도는 이 부분에서 조절합니다. 이걸 키신 다음에 스크롤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시작을 눌러오면 페이스 가공하고 홀 가공하고 엔드밀 가공, 황삭 가공하고 정사까지 가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되셨으면 닫으시고요. NC 코드에 가시면 NC 데이터 출력이라고 있습니다. 이 NC 데이터 출력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찾아보기를 눌러주시면 바탕화면 저장하고 뭐 번호를 따르게 1, 2, 3, 5로 하겠습니다. 이게 편하신 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1, 2, 3, 5. 그래서 저장 위치랑 파일 이름 설정하시고 저장까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동 가공 주석 삽입은 그냥 끄겠습니다. 한글로 뭐 표현하는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끄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프로그램 아이디 넘버 나옵니다. 이건 똑같이 아까 쓰신 번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1, 2, 3, 5 아까 제가 썼기 때문에 1, 2, 3, 5 쓰고 OK. 그다음에 이쪽 1, 2, 3, 5 들어오고요. 1번부터 4번까지 NC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이상
밀린 기사 캠 부분 동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